나이가 어느 정도 들고 나면 몸이 예전과 다르다는 걸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예전에는 밤늦게까지 일하고 다음날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던 몸이 이제는 조금만 무리해도 금방 신호를 보내지요. 그 신호가 통증일 때도 있고 피로일 때도 있고 말은 못해도 어딘가 불편한 느낌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가 드니 어쩔 수 없지.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정말 나이만이 우리의 몸을 무너지게 하는 걸까요? 정약용은 오래전부터 몸과 마음의 관계, 그리고 일상 속 작은 습관의 힘을 아주 정확히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유당전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일을 이루는 사람은 작은 것을 놓치지 않는다. 작은 것을 놓치면 결국 모든 것을 잃는다. 몸도 같습니다. 사람들은 아프기 전까지는 사소한 생활 습관을 잘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몸이 심하게 아프면 그때야 내가 뭘 잘못했지? 하고 뒤늦게 생각하게 되지요. 하지만 몸은 갑자기 무너지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쌓여온 작은 선택, 작은 반복, 작은 무시가 어느 날 한꺼번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다들 어렵게 생각합니다. 무슨 특별한 운동을 해야 하나, 비싼 약을 먹거나, 새로운 건강식을 찾아야 하나 고민하시지요. 그런데 정약용이 남긴 지혜는 아주 단순합니다. 몸을 굳건히 지키는 힘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당장 오늘도 할 수 있는 아주 소소한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목민심서에서 절제가 사람의 근본이라고 말하며 과하지 않게 먹고 과하게 움직이지 않고 마음을 흐트러뜨리는 말과 생각을 줄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우리의 건강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몸을 해치는 것도 작은 습관이고 몸을 살리는 것도 작은 습관이라는 뜻이지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몸이 편안해질 수 있는 방법, 누구나 할 수 있는 습관으로 스스로를 지키는 법, 정약용이 남긴 지혜를 바탕으로 하루를 조금씩 바꿔나가는 법. 이 이야기는 어려운 전문 지식이 아니라 살아온 날들이 길어질수록 더 깊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하루에도 분명히 작은 변화가 스며들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 변화가 건강을 지키고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 씨앗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정약용이 평생을 통해 깨달은 건강의 지혜와 우리 일상 속 작은 습관이 어떻게 큰 변화를 만드는지 조용히 차근차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가 오늘을 바꾸는 작은 힘이 되길 바랍니다.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을 계속 만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몸이 예전과는 다르게 반응한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이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이유 없이 무겁고 밤새 잔 것 같지 않고 약속 하나만 있어도 벌써부터 피곤함이 밀려오는 날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나이 탓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조금 더 들여다보면 그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몸이 무너지는 자리는 늘 마음이 먼저 흔들린 자리와 맞닿아 있고 그 흔들림이 생활을 흔들고 생활이 흔들리면 몸이 뒤따라 흔들립니다. 그래서 건강의 시작점은 몸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여유당전서에서 마음이 고요하면 몸이 편안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마음을 차분히 하라는 도덕적 가르침이 아니라 마음의 흐름이 곧 몸의 상태로 이어진다는 아주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사람이 마음속에 걱정을 품고 하루를 보내면 그 걱정은 몸에서 방황하며 신호를 보냅니다. 입맛이 떨어지고 속이 더부룩하고 밤에 잠을 뒤척이고 사람과 대화를 하는 것조차 피곤하게 느껴지는 일이 잦아집니다. 마음속 불안이 크면 호흡이 자연스럽게 빨라지고 호흡이 빨라지면 몸은 스스로에게
지금 위험한 상황이 닥쳤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면 온몸의 근육이 긴장하고 작은 소리에도 예민해지고 자꾸만 이유 없이 피곤해집니다. 몸은 항상 마음을 따라 움직입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몸도 흔들리고 마음이 편안하면 몸도 자연스럽게 편안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젊을 때는 마음이 크게 흔들려도 잠깐 쉬면 금방 회복되지만 세월이 지나면 마음의 작은 파도 하나도 몸 전체에 큰 파문처럼 번집니다. 평소에는 신경 쓰이지 않던 작은 걱정도 오래 머물고 사소한 불편함이 하루 종일 따라다니고 감정의 잔여물이 몸 구석구석에 남아 피로와 무기력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마음이 조금만 무거워져도 몸은 예전보다 훨씬 빠르게 영향을 받습니다. 이제는 마음과 몸 사이의 거리가 짧아진 것이 아니라 거의 하나가 된 것처럼 서로 바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여유당전서에서 사람을 지키는 것은 먼저 마음을 지키는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생활이 굳건해지고 생활이 굳건해지면 몸은 자연스레 편안함을 회복합니다.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마음이 가장 먼저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음을 다스린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거창한 수행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정약용이 말한 마음의 고요함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입니다. 마음이 복잡할수록 하루의 목표를 단순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오늘은 이것 하나만 잘 해보자. 이렇게 작은 목표 하나만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고 몸은 불필요한 긴장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하루를 복잡한 계획으로 가득 채우면 마음이 무겁고 마음이 무거우면 몸도 무겁습니다. 하지만 목표가 단순해지면 생활의 속도도 자연스레 천천히 흘러가며 몸이 따라가기 쉬운 리듬이 만들어집니다. 숨쉬기 하나만 제대로 해도 마음의 흔들림은 진정됩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는 이 단순한 행동이 몸을 안정시키고 마음에 머물던 긴장을 천천히 풀어줍니다. 이 호흡은 어디서든 할 수 있고 준비물도 필요 없으며 단 몇 번만 반복해도 몸이 훨씬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정약용이 마음의 고요함을 강조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고요함은 큰 행동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숨 하나, 생각 하나, 태도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잠들기 전에 이날 있었던 일 중 감사한 일 하나를 떠올리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큰 사건일 필요 없이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 날씨가 좋았던 하루, 몸이 크게 아프지 않은 것, 이런 소소한 것들이면 충분합니다. 감사한 일을 떠올리는 순간 마음은 부드러워지고 몸의 긴장이 풀리며 잠의 질이 좋아집니다. 좋은 잠은 마음과 몸 회복의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이 작은 습관은 건강 전체를 지키는데 큰 힘이 됩니다. 몸이 아프지 않으려면 마음을 먼저 편안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약용이 말했던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몸을 지킨다는 말은 그저 옛 현인의 말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몸과 마음에 그대로 적용되는 지혜입니다. 몸을 지키려면 몸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마음을 살피고 마음의 흐름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마음이 고요할 때 몸은 비로소 제 힘을 찾기 때문입니다. 결국 건강의 시작은 마음의 평온입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생활이 흐트러지고 생활이 흐트러지면 몸이 지치고 약해집니다. 반대로 마음이 고요하면 생활이 단단해지고 몸이 편안해지며 하루의 리듬이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정약용이 평생을 통해 강조한 마음의 고요함은 결국 몸을 지키는 가장 첫 번째 비결이자 가장 오래가는 건강의 기둥입니다. 몸을 지키는 길을 이야기할 때 정약용은 늘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깊은 의미가 담긴 일상의 태도를 먼저 짚어주곤 했습니다. 목민심서에서도
그는 몸과 마음의 무너짐은 갑자기 찾아오는 큰 사건 때문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던 작은 흐트러짐이 어느새 쌓여온 데서 비롯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몸이 아프면 그것을 어떤 특별한 이유에서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원인이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눈앞의 사소한 습관들, 그 중에서도 스스로도 인지하지 못하는 나쁜 일상의 누적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하루라는 시간을 떠올려 보면 그 안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선택이 수없이 들어 있습니다. 조금만 더 누워 있을까? 오늘은 식사를 대충 넘길까? 귀찮아서 물도 덜 마실까? 스트레스를 받아도 그냥 참을까? 몸이 피곤해도 무리해버릴까? 이런 선택들은 그 순간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도 일은 돌아가고 생활도 이어지니 오늘 하루만은 그냥 괜찮겠지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작은 선택들이 며칠, 몇 달, 몇 년을 지나면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마치 나무 한 그루가 건강해 보이지만 뿌리 쪽에서 조금씩 썩어 들어가면 어느 순간 큰 바람 한 번에 쓰러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정약용은 일상을 조금씩 바로잡는 힘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큰 결심보다 작은 반복이 몸을 더 크게 바꾸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한 번 잠을 못 자도 식사를 거르고 활동해도 금방 회복되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회복력이 조금씩 줄어들기 때문에 몸은 작은 변화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화려한 운동법이나 특별한 비법보다 매일 조금씩 지켜나가는 루틴 하나가 더 큰 의미를 갖게 됩니다. 어르신들께서 늘 말씀하시곤 합니다. 살면서 제일 어려운 일은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매일 똑같이 반복하는 작은 습관을 흔들리지 않고 지켜내는 일이라고. 그렇다면 그 작은 변화는 어떤 모습일까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밥을 천천히 씹는 일, 걷는 속도를 조금 더 부드럽게 조절하는 일, 잠들기 전 스마트폰을 내려놓는 일, 마음이 불편할 때 스스로를 먼저 진정시키는 일. 이런 아주 단순한 행동들이 몸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사람들은 몸이 아프기 전까지는 이런 행동들의 가치를 잘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몸은 매일의 작은 습관을 그대로 받아 적습니다. 좋아진 습관은 좋은 방향으로, 흐트러진 습관은 나쁜 방향으로. 이 두 가지는 절대 동시에 몸 안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늘 한쪽이 조금씩 더 커지고 있을 뿐입니다. 정약용은 또 몸을 아끼는 일은 마음을 다스리는 길과 다르지 않다고 했습니다. 몸이 지치면 마음도 흐려지고, 마음이 흐려지면 행동이 무너지고, 행동이 무너지면 그 다음은 생활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는 몸을 위한 절제가 결국 삶 전체를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절제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힘든 것, 참아야 하는 것, 억지로 버텨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정약용이 말한 절제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의 절제는 나를 귀하게 여기기 위해서 선택하는 작은 정돈에 가깝습니다. 억지로 참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만큼은 나를 위해 조금 더 좋은 선택을 해보자는 뜻에 가까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절제는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삶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기술이 됩니다. 몸도 마음도 차분해지고 일상의 흐름이 정돈되기 때문에 하루가 덜 힘들어지고 덜 복잡해지며 훨씬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루에 단 한 가지라도 나를 위한 작은 선택을 하면 마음의 중심도 자연스럽게 잡히게 됩니다. 이것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분명하게 느껴지는 변화입니다. 큰 일을 해내는 것보다 작은 루틴 하나를 꾸준히 지키는 것이 더 큰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정약용이 말한 절제의 의미를 지금의 삶에 맞게 풀어보려 합니다. 절제는 우리 몸을 묶는 것이 아니라 되살리는 기술이며 힘들게 참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하나의 배려입니다. 그리고 그 배려가 쌓이면 몸도 마음도 훨씬 편안해집니다. 마치 흐트러졌던 일상이 다시 제 자리를 찾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부터 하나라도 작은 변화를 실천하신다면 내일의 몸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것이 아주 단순한 루틴이라도 괜찮습니다. 정약용이 말했듯 작은 변화가 몸 전체를 살리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몸은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말이 없을 뿐 늘 가장 솔직하게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약용은 마과회통에서 몸의 병은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반드시 작은 징조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 징조를 미리 알아보고 다스리지 않으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진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도 정확하게 들어맞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몸은 조금만 흔들려도 바로 티를 냅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몸의 작은 신호를 귀 기울여 듣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몸이 크게 아파야 그제서야 아, 내가 조심했어야 했구나 하고 뒤늦게 깨닫곤 합니다. 그런데 몸은 결코 갑자기 쓰러지지 않습니다. 작은 통증, 가벼운 피로, 이유 없는 속쓰림, 조금 무거운 머리, 잠이 잘 안 오는 날들. 이런 아주 작은 불편들은 몸이 보낸 울음 같은 것입니다. 지금 조금 쉬어야 한다. 조금만 덜 무리하라. 이제는 예전이랑 같지 않다 하고 조용히 알려주고 있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몸은 점점 더 큰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속삭임이지만 나중에는 고함이 됩니다. 정약용이 말한 작은 징조를 읽는 힘은 그래서 지금도 그대로 소중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몸은 하루의 상태를 알려줍니다. 일어났을 때 몸이 묵직한지, 관절이 굳은 느낌인지, 어깨가 조금 뻐근한지, 잠은 깊이 잤는지. 이런 것들이 바로 오늘의 몸 상태를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나이가 들면 당연히 여기저기 아픈 거지. 하지만 이 말에 기대버리면 몸의 신호를 놓치게 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아픈 것이 아니라 무심히 지나친 작은 경고들이 쌓여서 아픈 것입니다. 몸은 언제나 이유 없이 아프지는 않습니다. 오늘의 피곤함이 내일의 병이 되지 않도록 신호를 먼저 읽어야 합니다. 식욕도 하나의 신호입니다. 평소엔 잘 드시던 분이 갑자기 식욕이 떨어지거나 반대로 갑자기 입이 계속 당기거나 이유 없이 속이 더부룩하다면 몸이 균형을 잃었다는 뜻입니다.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음식이 몸의 기운을 만들기 때문에 먹는 일에 마음이 흔들리면 몸도 흔들린다고 했습니다. 몸이 보내는 미묘한 변화를 귀담아 들으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식사에서 평소와 조금 다른 느낌을 받았다면 그건 이미 몸 안에서 어떤 변화를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수면은 몸이 하는 가장 솔직한 말입니다. 괜찮은 것처럼 행동해도 마음을 억지로 괜찮은 척해도 잠만큼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깊은 잠을 자지 못하거나 새벽에 이유 없이 깼다가 다시 잠들기 어렵거나 반대로 너무 길게 자는데도 피곤이 풀리지 않는다면 몸 안에서 균형이 흔들렸다는 신호입니다. 정약용도 몸이 피로하면 마음이 흐려지고 마음이 흐려지면 생각이 산만해져 행동 전체가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잠은 몸의 기초이자 마음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수면의 작은 변화는 반드시 살펴야 합니다. 현대의학에서도 몸의 신호를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 이야기합니다. 의사들은 병이 커지고 난 뒤에 오는 사람들보다 몸의 미세한 변화를 스스로 느끼고 빨리 찾아온 사람들의 회복이 훨씬 빠르다고 말합니다. 정약용이 수백 년 전에 강조한 작은 징조를 먼저 읽어라는 가르침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몸은 늘 먼저 알려줍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소리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들으려 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몸의 신호를 듣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을 천천히 관찰하는 것입니다. 어제와 오늘을 비교해 보는 것, 평소의 나와 지금의 나를 조용히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오늘 컨디션이 어제보다 조금 더 가벼운지 또는 더 무거운지, 식욕이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 평소보다 물을 덜 마시고 있는지, 숨이 조금 더 차는지, 이런 작은 감각들이 모여 몸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정약용은 몸과 마음의 큰 흐름을 읽기 위해서는 먼저 작은 흐름을 자세히 살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작은 흐름이 결국 큰 길을 바꿉니다. 몸의 신호를 듣는 일은 건강을 지키는 가장 첫 번째 안전장치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해도 몸의 신호를 무시하면 금방 다시 무너질 수 있습니다. 현대의학에서도 말합니다. 생활 습관은 병을 만든 원인이자 병을 고치는 열쇠라고. 정약용 역시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몸의 작고 사소한 변화를 먼저 알아채고 그때 바로 다스리는 것. 그것이 몸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몸이 하는 작은 말에도 귀를 기울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프지 않은 날에도, 괜찮은 날에도 조금 더 살펴보면 몸은 늘 무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자리에서 일어날 때 조금 무거운 느낌, 갑자기 가슴에 불편한 감각, 이유 없이 늘어진 기운, 잠이 깊지 않은 밤. 이 모든 것은 병이 아니라 몸이 건네는 작은 편지 같은 것입니다. 그 편지를 소중히 읽고 대답해주면 몸도 마음도 훨씬 부드럽게 돌아옵니다. 몸의 신호는 작게 시작되지만 그 신호를 듣는 사람은 큰 병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정약용이 남긴 가르침과 현대의학의 지식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힌트를 줍니다. 몸의 작은 징조를 읽는 것이 바로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라는 것. 이제부터라도 몸의 목소리를 조금 더 따뜻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몸은 늘 우리 편이기 때문입니다. 몸을 지키는 가장 큰 비밀은 사실 특별한 데에 있지 않습니다. 정약용은 흠음신서와 여유당전서 곳곳에서 몸을 자연의 흐름 속에 두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연은 억지로 움직이지 않고 과하지도 않고 흐르는 대로 흘러가는데 사람의 몸도 그와 같다고 했습니다.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몸은 오래가지 못하고 자연의 흐름을 따르는 몸은 오랫동안 편안함을 유지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생각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기본 생활 습관과 깊이 닿아 있습니다. 몸을 지키는 힘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가장 단순한 움직임 속에 있습니다. 걷기는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습관입니다. 옛사람들은 먼 길을 거의 걸어서 다녔습니다. 정약용 역시 강진에서 유배 생활을 하며 새벽마다 걸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그래서 자연 속에서 걷다 보면 마음이 가라앉고 마음이 고요해지면 몸도 편안해진다고 했습니다. 지나친 운동은 오히려 기력을 소모한다고 했지만 꾸준히 천천히 걸으면 기운이 몸 전체에 부드럽게 퍼진다고 했습니다. 지금의 의학도 같은 말을 합니다. 빠르게 걷거나 무리해서 걷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리듬으로 천천히 걷는 것이 심장 건강, 혈관 건강, 뼈 건강에 모두 좋다고 합니다. 걷기는 근육을 크게 만들지는 않지만 몸을 오래도록 쓰게 만드는 기본 체력을 기르는 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걷기를 운동이라고 생각해 부담스러워 하시지만 사실 걷기는 몸의 가장 자연스러운 동작입니다. 걸을 때 무릎이 아프시다면 더 천천히 걸으시거나 평지에서 짧게 여러 번 나누어 걸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걷기는 몸을 깨우고 마음속 엉킨 것들을 풀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걷다 보면 무겁던 마음이 가벼워지고 머릿속 생각들도 차분히 정리됩니다. 정약용이 말한 자연의 흐름 속에서 몸을 움직이라는 말이 바로 이 뜻입니다.
호흡도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진 습관입니다. 우리는 숨을 쉬면서 살아가지만 대부분의 시간 동안 숨이 어떻게 드나드는지 거의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약용은 숨을 깊이 가라앉히는 것이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여러 글에서 마음이 흔들릴 때 숨을 천천히 고르게 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숨이 가빠지면 마음이 동요하고 마음이 동요하면 몸의 기운이 흩어진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오늘날의 과학이 밝힌 호흡과 스트레스의 관계와 정확하게 이어집니다. 현대 연구에서는 깊고 천천한 호흡이 자율신경을 안정시키고 몸 안에 쌓인 긴장을 풀어주며 혈압을 낮추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숨이 얕아지는 경우가 많은데 얕은 호흡은 몸 전체에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해 쉽게 피로해지고 마음도 예민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잠깐만이라도 의자에 편하게 앉아 배를 천천히 부풀리고 천천히 내쉬는 연습을 해주시면 몸이 금방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억지로 할 필요도 없습니다. 깊고 고른 호흡은 몸과 마음을 동시에 안정시키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수면은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기둥입니다.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사람이 기운을 회복하는 시간은 잠을 잘 때이며 잠이 흐트러지면 마음도 쉽게 흔들리고 몸도 피곤해진다고 했습니다. 잠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시간이 아니라 몸이 하루 동안의 손상을 고치고 마음이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수면의 질이 건강을 좌우합니다. 많은 분들이 잠이 잘 오지 않는 밤을 고민하시는데 이는 몸의 리듬이 흐트러졌다는 신호입니다. 수면의 질을 지키는 데에는 몇 가지 부드러운 습관이 있습니다. 너무 늦게까지 불을 밝히지 않는 것, 잠들기 전 텔레비전이나 자극적인 소리를 멀리하는 것, 잠자기 한두 시간 전에는 몸과 마음을 조용하게 만드는 시간을 갖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낮에 햇볕을 조금이라도 쬐고 걷는 시간을 만들면 밤에 잠이 훨씬 잘 들고 깊게 듭니다. 해가 뜨고 지는 자연의 흐름 속에서 몸을 맞추는 것이 바로 정약용이 말한 자연의 법칙을 따르는 삶입니다. 걷기, 호흡, 수면. 이 세 가지는 겉으로 보면 너무 단순해서 이걸로 건강이 나아지겠어?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삶을 바꾸는 힘은 언제나 단순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생활 습관 하나가 몸의 기운을 바꾸고 몸의 기운이 바뀌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마음이 달라지면 하루가 달라지고 하루가 달라지면 삶 전체가 달라집니다. 정약용은 인간의 몸과 마음이 서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한쪽을 바로 잡으면 다른 쪽도 자연스럽게 제자리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걷고 숨을 천천히 가다듬고 잠의 질을 지키는 작은 습관을 가지신다면 몸은 어느 순간 스스로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무거웠던 기운이 가벼워지고 잦던 통증이 줄어들고 예민했던 마음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자연을 따르는 삶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의 작은 선택 안에 있습니다. 천천히 걷는 발걸음 하나, 깊게 들이마시는 숨 한 번, 밤의 고요한 잠 한 번이 몸과 마음을 감사하게 만들어줍니다. 몸을 지키는 길은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약용이 말했듯이 자연과 가까운 삶, 단순하지만 꾸준한 습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하루에 아주 작은 변화 하나만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변화가 여러분의 삶을 놀라울 만큼 편안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사람의 건강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요인은 몸 그 자체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사람 사이에서 생기는 말 한마디, 마음에 남는 서운함, 쌓여가는 감정의 먼지가 몸을 가장 빠르게 약하게 만들곤 합니다. 정약용은 여유당전서에서 가까운 사람일수록 선을 지키고
마음의 경계를 잃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에게는 별 문제가 되지 않던 일도 가까운 사이에서는 작은 말 한마디가 큰 상처가 되고 작은 오해가 오래 남아 마음을 뒤흔들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람이 주는 상처가 가장 깊고 오래 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말의 무게는 더 크게 다가옵니다. 몸의 회복력은 예전만큼 빠르지 않고 마음도 예민해지기 쉬운 시기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넘겼던 말이 오래 맴돌고 한번 서운해지면 며칠씩 기운이 빠지는 일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관계의 절제는 단순히 마음만 편해지는 문제가 아니라 몸을 지키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생활 습관입니다. 사람 때문에 생기는 스트레스는 몸을 빠르게 긴장시키고 그 긴장이 오래되면 혈압이 오르고 소화가 불편해지고 잠이 얕아지는 등 여러 신체 신호로 나타납니다. 속에서 작은 불덩이가 하루 종일 꺼지지 않는 느낌을 경험하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의 스트레스입니다. 말 몇 마디 때문에 가슴이 답답해지거나 밤새 머릿속에서 대화가 반복되거나 괜히 식욕이 떨어지고 피곤해지는 이유도 같습니다. 마음의 상처는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 영향은 몸에서 가장 먼저 드러납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가까운 사람에게일수록 더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음을 털어놓고 지내는 사이일수록 더 쉽게 상처가 생기고 또 그 상처는 깊이 들어옵니다. 그렇다고 관계를 멀리하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 안의 경계를 잃지 않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거리를 둔다는 것은 마음을 닫는 것이 아니라 서로 더 건강하게 지내기 위한 예의와 배려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 경계가 흐트러지면 서로에게 기대가 커지고 그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면서 마음이 불안해지고 몸까지 약해지게 됩니다. 말을 아끼는 것도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습관입니다. 말은 마음의 문을 열기도 하고 마음에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정약용은 말이 지나치면 마음을 흐리게 하고 관계를 해친다고 했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 사이에서는 말이 너무 편해져서 조심성이 사라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던 말이 어느 날은 큰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말의 절제는 상대를 위한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나의 마음을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가 몸의 기운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부드럽고 따뜻하게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 역시 절제가 필요합니다. 억누르라는 뜻이 아닙니다. 감정은 밀어넣는다고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크게 부풀어 오릅니다. 감정의 절제란 나에게 들어온 감정을 그대로 머금지 않고 내 마음을 지킬 만큼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내보내는 지혜입니다. 속상한 말을 들었을 때 바로 반응하지 않고 하루만 지나도 마음이 많이 가라앉는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그 하루가 바로 감정의 절제를 만들어주는 시간입니다. 감정을 바로 쏟아내면 순간은 시원할 수 있어도 결국 관계는 불편해지고 마음은 더 지쳐버립니다. 절제는 먼 길을 편안하게 가기 위한 마음의 조절입니다. 기대 역시 관계를 무겁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에게 거는 기대를 조금씩 내려놓는 것이 마음과 몸을 모두 지키는 건강한 습관이 됩니다. 정약용은 사람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걸면 마음이 휘어지고 몸이 약해진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도 나의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커지고 실망은 몸의 기운을 빠르게 고갈시키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기대를 줄이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마음이 더 편안합니다. 기대가 줄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그 가벼움이 몸에까지 퍼지면서 일상도 훨씬 편안해집니다. 거리두기 역시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거리를 둔다는 말이 냉정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은 서로를 위한 배려입니다. 너무 가까우면 작은 상처에도 크게 흔들리고 너무 멀면 마음이 단절됩니다.
적당한 거리는 마음의 온도를 편안하게 유지하고 관계의 무게도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서로 간에 숨을 돌릴 공간을 만들어주면 마음도 부드러워지고 몸도 긴장을 풀게 됩니다. 정약용이 말한 성경계은 바로 이 절제를 뜻합니다. 이 경계를 지키면 관계가 더 오래, 더 편안하게 이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평온한 인간관계는 건강을 지키는 가장 큰 자산이 됩니다. 좋은 사람 몇 명만 남아도 충분합니다. 그 사람들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부담 없이 지내며 서로 기대기보다는 서로 편안해지는 관계가 건강에 큰 힘이 됩니다. 마음이 편해야 몸이 편안해지고 몸이 편안해야 하루가 편안해집니다. 관계가 복잡해지면 마음은 금방 지치고 마음이 지치면 몸도 기운을 잃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단순하게 만드는 것, 불편한 관계에서 조금 물러나는 것, 내 마음을 지켜주는 거리와 절제를 배우는 것이 건강을 오래 유지하는 길입니다. 정약용은 사람이 마음속에 평화를 잃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 아무리 좋은 약도 몸을 지켜주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평온하면 작은 습관 하나만으로도 몸은 다시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잘 다스리는 일은 바로 이 마음의 평온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관계의 절제는 단순히 마음을 편하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 몸의 건강을 회복시키고 유지하는 매우 중요한 습관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관계는 조금씩 가볍게 정리하시고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관계는 소중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말과 감정, 기대와 거리를 부드럽게 조절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한결 부드러워지고 몸도 훨씬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평온한 관계는 건강의 기둥이고 마음을 지키는 울타리이며 삶 전체를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가장 귀한 자산입니다. 몸을 지키는 길을 오래 연구했던 정약용은 결국 한 가지 진리를 남기셨습니다. 사람의 병은 갑자기 오지 않고 건강도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은 결국 하루를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있다고 보셨습니다. 그래서 목민심서와 여유당전서 곳곳에 작은 생활 습관과 절제에 대한 말씀을 반복해서 남기신 것이지요. 그 말씀 속에는 거창한 수행이 아니라 누구나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한 삶의 리듬이 담겨 있습니다. 정약용은 젊은 시절부터 몸이 약한 편이었고 유배지에서는 제대로 된 약 하나 없이 긴 시간을 버텨야 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생활 하나하나를 아끼며 살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단정한 취침 습관, 일정한 기상 시간, 과식하지 않고 욕심내지 않는 식사, 무리하지 않는 노동, 마음을 흔드는 이들과의 거리를 지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해야 할 일을 오늘 넘기지 않는 태도. 이런 작은 습관들이 결국 그분의 몸을 오래 지탱해준 기둥이 되었습니다. 정약용은 이를 두고 하루의 태도가 그 사람의 평생을 이끈다고 말했습니다. 한번 무너진 생활은 몸을 무너뜨리고 잘 다스려진 하루는 다시 몸을 일으킨다고 보신 것입니다. 하루만 잘 살면 인생이 달라진다는 말은 어찌 보면 너무 단순해 보입니다. 하지만 몸은 단순함을 좋아합니다.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호르몬이 안정되고 가벼운 움직임을 하루에 조금씩 넣는 것만으로도 근육과 관절이 제자리를 찾습니다. 마음 또한 규칙 속에서 편안함을 느낍니다. 오늘이라는 하루가 안정되면 내일이 안정되고 연속된 내일이 결국 평생의 건강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대충 보내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약용이 강조한 하루 루틴의 핵심은 절제였습니다. 절제는 참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양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몸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먹고 쉴 시간에는 제대로 쉬고 걷는 시간에는 오롯이 걷는 것, 그리고 마음을 어지럽히는 사람이나 일에는
한 발짝 물러서서 거리를 두는 태도, 하루를 무겁게 만드는 것들을 조금씩 덜어내다 보면 몸이 자연스럽게 안정을 되찾습니다. 절제는 삶을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몸과 마음이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여유를 만들어줍니다.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맞이하느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느끼는 감각을 잠시 살펴보고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걷기로 하루의 호흡을 열어주는 것만으로도 몸의 긴장이 풀립니다. 정약용이 아침 시간이 가장 맑다고 강조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침의 맑은 기운 속에서 마음을 차분히 정리하면 하루 전체가 평온해지고 작은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잡힙니다. 아침을 허둥지둥 넘기면 하루가 어지럽게 흘러가듯 평온하게 시작된 하루는 끝까지 평온을 잃지 않습니다. 저녁의 마무리 또한 하루를 건강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중요한 기둥입니다. 하루 동안 쌓인 몸이 피로와 마음의 잔상을 잠자기 1시간 전에 천천히 내려놓는 습관을 갖는 것이지요. 정약용은 잠을 깊이 자는 것이 건강의 첫 번째 약이라고 하셨습니다. 잠들기 전에 너무 많은 생각을 하지 말고 마음을 비우는 것이 몸의 회복을 돕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배 중에도 아무리 걱정거리가 많아도 불면의 밤을 억지로 이기려 하지 않고 마음의 속도를 천천히 늦추는 방식으로 잠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하루에 들어가는 작은 움직임 또한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20분 정도의 걷기만으로도 혈액순환이 살아나고 허리와 관절이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가벼워지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걷기야말로 정약용이 평생 실천하며 건강을 유지했던 가장 중요한 생활 방식이었습니다. 걷는 동안 마음이 풀리고 천천히 움직이는 속도 속에서 생각이 정리되며 몸의 신호가 선명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걷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동시에 돌보는 가장 쉬운 약입니다. 하루를 잘 쓰는 사람은 결국 평생을 잘 산다는 말의 의미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루 동안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필요할 때 쉬고 과하지 않게 먹고 마음이 불편해지는 관계에서 조용히 거리를 지키고 하루의 시작과 끝을 스스로의 리듬으로 정리해 가는 것. 이런 작은 선택이 쌓여서 결국 건강한 인생이라는 큰 길을 만들어줍니다. 반대로 하루를 아무렇게나 쓰면 몸은 그만큼의 흔들림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고 마음은 점점 지쳐갑니다. 하루는 짧지만 그 하루가 쌓이면 결국 평생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는 결코 가벼운 시간이 아닙니다. 특별한 노력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 한번 잘 살아보는 것, 오늘 단 한 번이라도 몸을 아끼고 마음을 돌보는 선택을 해보는 것, 오늘의 작은 선택이 내일의 좋은 컨디션을 만들고 그 내일이 또 모여서 한 달을 만들며 그 한 달이 누적되어 평생이 안정됩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언제나 하루를 강조했습니다. 하루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오늘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스스로에게 묻는 시간을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하루를 잘 산다는 것은 거창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 하나라도 바로 잡아보는 것입니다. 밥을 조금 덜 먹어보는 것, 마음이 복잡할 때 천천히 숨을 고르는 것, 걸음을 10번이라도 더 걸어보는 것, 저녁에 피곤함을 무시하지 않고 몸에게 휴식을 주는 것. 이런 작은 변화가 결국 몸을 살리고 마음을 살립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건강을 만드는 첫 번째 날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내일도 그렇게 살고 모레도 그렇게 살아가면 어느새 몸이 스스로 좋아진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정약용이 남긴 가장 깊은 메시지는
사실 아주 단순했습니다. 잘 사는 하루가 모여 잘 사는 평생이 된다. 이것은 삶의 여유를 잃어버리기 쉬운 지금의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몸을 아끼고 싶다면 오늘 하루부터 바르게 쓰는 것입니다. 오늘을 지키는 사람이 결국 평생을 지키게 됩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걸어온 이야기를 천천히 뒤돌아보면 정약용이 남긴 메시지는 결국 한 줄로 모아집니다. 몸을 지키는 일은 멀리 있는 것도 어려운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루를 어떻게 살아내는가, 이 단순한 물음 안에 건강의 비밀이 모두 숨어 있습니다. 정약용은 여유당전서에서 작은 절제가 큰 병을 막고 작은 게으름이 큰 병을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씀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 마음에 와닿습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삶의 방식은 그대로 건강에 새겨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몸이 보내는 신호가 조금만 어긋나도 크게 불편해집니다. 잠이 조금만 부족해도 하루가 무거워지고 누구와의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음식이 조금만 과해도 속이 금방 답답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럴수록 오늘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조급하게 살 필요도 없고 자신을 몰아붙일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오늘 하루만큼은 몸의 목소리를 조금 더 세심하게 듣고 마음의 속도를 조금 더 천천히 낮추고 욕심을 조금 덜어내며 살아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면 몸은 반드시 그 변화에 답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당신의 지금 하루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은 어떤 말을 건넸었는지, 오늘 먹은 한 끼는 몸을 편안하게 했는지, 잠시라도 쉬어야 한다는 신호를 무심히 지나치지는 않았는지, 혹은 마음을 어지럽히는 누군가와의 거리에서 스스로를 지켜내셨는지, 누가 대신 알려주지 않아도 몸은 늘 조용하게 대답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 신호를 놓치고 살아온 시간이 조금 길었을 뿐입니다. 정약용은 자신이 평생 몸이 약했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덕분에 하루의 귀함을 알게 되었고 작은 절제의 힘을 누구보다 깊이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남긴 글 속에는 하루를 잘 쓰는 것이 곧 평생을 잘 사는 것이라는 말이 유독 자주 등장합니다. 하루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오늘 나는 어떻게 살 것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몸은 오늘을 기억합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컨디션이 되고 내일의 컨디션이 모여 건강한 평생이 됩니다. 이제 이야기의 마지막에 서 있는 지금 당신의 하루에 아주 작은 변화 하나를 더해보시면 어떨까요? 억지로 큰 계획을 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신 단 하나만 고르시면 됩니다. 천천히 걷는 시간, 포만감 전에 숟가락 내려놓기, 누군가에게 서운했더라도 마음속에서 조용히 내려놓기, 잠들기 전에 깊게 숨을 고르는 몇 초의 시간, 이 중 단 하나만 꾸준히 지키시면 몸은 반드시 좋아집니다. 그것이 바로 정약용이 말한 절제의 기술이고 몸을 아끼는 지혜입니다. 당신의 내일이 오늘보다 조금 더 가벼웠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은 조금 더 편안하고 몸은 조금 더 부드럽고 하루는 조금 더 단정하게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작은 하루들이 쌓여서 어느 날 문득 몸이 한결 좋아졌다는 감탄을 스스로에게 건네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그 작은 변화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하루가 달라지면 평생이 달라집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이미 잘 시작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